한 발 더입니다. 네, 기사 같이 보시죠. 민주, 조송추 출마도 걱정인데 비례신당 한 발 더 나간 송영길입니다. 네, 지금 송영길 전 대표 비례신당에 한 발 더 다가갔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가 왜 나오는 건지 직접 들어보실까요? 그러한 전국구용 신당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저 역시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비례 전문 송영길 신당을 만들 수도 있다. 뭐 제 개인의 당이 아니라 어찌됐건 이 새로운 이 47석의 비례대표의 개혁적이고 네. 정말 이 검찰 독재와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그런 정당, 네. 민주당을 견인할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른바 송영길 신당이 급부상했습니다. 신현영 의원님, 네, 송영길 신당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별로 없다고 봅니다. 아, 별로 없다. 예, 네. 우리 정치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이 바라는 방식으로의 총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개혁이 이루어진 이후에 총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 것이고 네. 이런 여러 가지 선거제도의 취약성을 이용해서 우리 정치가 민심을 괴리되는 방향으로의 그런 신당 창당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검찰의 지금 정치 권력 남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지적을 해야 되고 민주당도 이에 대한 탄핵 추진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국민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설득하면서 합리적인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네. 민주당에 있어서의 그런 존립에 대한 부분, 정체성의 부분 이런 부분도 흔들릴 수 있을 만큼 저희는 이런 부분에서는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른바 송영길 신당 이 현실 가능성도 작고 사실 바람직하지도 않다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비슷한 얘기를 아마도 홍익표 원내대표의 의중도 좀 비슷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들어보고 오실까요? 그러면 그 신당을 만드시면 조국 전 장관하고도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염두에 두고 계세요? 조국 장관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조국 장관도 이게 열려야 네. 지역구에 출마하게 되면 소선거구제 때문에 야권 분열의 그런 논란, 사표 방지 논란이 있잖아요. 네. 그러나 이렇게 전국구에 공간이 열리게 되면 조국 장관도 뭔가 자기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것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하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송영길 대표가 오전 라디오에서 비례신당 창당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했는데 어떻게 아마도 원내대표님께서는 그렇지 않기를 원하시고 계실 겁니다. 네. 일단 홍익표 원내대표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계실 겁니다라고 지금 최혜영 대변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 나온 송영길 전 대표의 얘기, 조국 전 장관과도 모든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건 제가 한번 OX로 좀 여쭤보죠. 송영길, 조국 두 사람 같이 손잡고 신당 만들 수 있다. 하나, 둘, 셋. 아, 오늘은 김병민 최고위원 약간 외로우실 것 같아요. 네. 이유, 맞다. 네. 열린 민주당 시즌2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돈봉투 사건의 핵심적인 이 관계자로 연루가 돼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지금 민주당에서 송영길 대표를 공천해줘서 총선에 출마시킬 수 있겠습니까? 조국 전 장관 1심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져서 이제 앞으로 2심 대법까지 가게 된다면 유죄가 그대로 이어져서 확정될 경우 결국은 실형을 면할 수가 없는 상황일 텐데 일반적으로 민주당이 그런 경우에 총선에 출마시킬 가능성도 없겠죠. 그럼 그들 입장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자신들의 정치적 명예 회복을 비법률적 방식으로 끌어내겠다는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방법은 딱 하나, 과거에 있었던 열린민주당 같은 비례정당을 만들겠다는 건데 네. 그때도 마찬가지로 조국 전 장관을 언급하면서 검찰을 악마화시키고 나왔던 출마자들의 면면을 보면 최강욱 의원을 비롯한 김의겸 의원 등 굉장히 강성 지지층이 호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왔거든요. 같이 손을 잡고 열린민주당 시즌2를 만들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식 실장님. 예, 뭐 조국 장관이나 송영길 장관이나 본인들이 개인적인 판단으로 정치를 하려는 것까지 어떻게 말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지금 민주당 전체 또는 진보 진영을 둘러싼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녹록치하지 않다.
송영길 대표만 하더라도 본인이 돈봉투 사건에도 아직 연루가 돼 있고 또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불출마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조국 장관도 지금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가 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강성 지지층에 소구를 하고 어필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 이제 강성 지지층을 이제 소구를 하고 어필을 하려면 계속 강성 발언을 해야 되고 그런 움직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중도층을 네. 외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이런 것을 잘 아는 뭐 당 지도부나 범민주 또는 저 진보 진영에서 여기에 동조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동력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짧게 다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신당을 못 만들 것이다 아니면 하면 안 된다. 구체적으로 저는 어느 하면 안 된다는 쪽입니다. 하면 안 된다. 할 수 네. 있어도 하면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근데 좀 부정적인 의견이 또 오히려 많았습니다. 하지만 또 김병민 최고위원은 아니다. 열린민주당 시즌2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같이 나왔습니다. 일단 민주당 입장에선 뭔가 당 내가 아니라 당 밖에서 지금 복작복작 신당의 움직임이 있는 이런 부분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에 논란이 하나 더 추가가 된 듯한 모습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추송 총선 출마 기류, 이게 앞서 나온 고민이었었죠. 근데 여기에 한동훈 저격 논란, 뒤숭숭한 민주당입니다. 한동훈 저격 논란이 있습니다. 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다음 기사 바로 이어보겠습니다. 어린 놈도 아닌 너, 금수, 야당, 한동훈의 막말 릴레이. 네, 동아일보의 기사입니다. 네, 어린 놈도 아닌 너다, 금수다라고 한동훈 장관한테 지금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 얘기를 누가 했느냐 볼까요? 네, 유정주 의원이었습니다. 유정주 의원 SNS에 그닥 어린 X도 아닌 너, 처음엔 신기하고 그 다음엔 구토, 이젠 그저 한스럽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금수는 김영민 의원입니다. 금도 못 지키면 금수인데 금수의 입으로 결국 윤 대통령을 물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렇게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이 저격이 뭐 유정주 의원, 김영민 의원이 시작한 건 아닙니다. 요 앞서서 아까 잠깐 나왔었던 송영길 전 대표의 얘기가 있고 난 다음에 후속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송영길 전 대표의 얘기를 좀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이런 건박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어린 국회에 와서 이 300명 지보다 인생 선배일 뿐만 아니라 한참 검찰 선배 조롱하고 능멸하고 이런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이게 내가 이 물병이 있으면 물병으로 머리를 던져버리고 싶은데 말이에요. 정말 후지게 정치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후지게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고 수사도 후지게 하고 있고 수없이 무죄를 받고 잘못된 무리한 수사를 한 게 검증됐던 사람이고. 네. 사실 처음에 이 송영길 전 대표가 출판 기념회에서 물병이 있으면 좀 던지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서 굉장히 좀 흥분했다, 좀 감정이 앞섰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두현 의원님, 예. 근데 그 뒤에 나온 얘기는 어제 한 얘기거든요. 어제 한 얘기는 후지다를 반복을 이제 수사도 후지고 다 후지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거는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진짜 본심인 건가? 앞으로도 계속 그럼 이런 기조로 가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개인적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순간적 개인적 감정이냐? 근데 그 개인적 감정이 오래 가는 거죠. 그걸 통상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뒤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 지금 우리 정치를 보면은요, 참 답답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 칼럼에 있었던 그 내용인데, 네. 1980년대 후반에 그 홍콩 느와르 영화 영웅본색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네. 그 영화 대사 중에 강호의 의리가 사라졌다 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 우리 정치가요 품격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아무리 과거에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너무 원색적인 용어가 오가면서 네. 전체적으로 정치가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 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렇게 이제 저 막말 릴레이는 자기만 자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전체를 자해하는 거다. 그래서 자제해야 됩니다. 이런 막말 릴레이는 좀 자제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의원들 아까 그 SNS를 좀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유정주 의원, 김용민 의원 새롭게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송영길 전 대표가 아까 보신 것처럼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어제 저희가 말씀드린 게 민영배 의원이 참전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한동훈 같은 XX, 이제 본인이 XX라고 쓴 거예요. 뭐 다른 단어를 쓴 건 아닙니다. XX라고 썼습니다. 이건 정치에 끼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또 비판을 했었는데 근데 신현영 의원님, 사실 민영배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약간 강성이라고 인식이 돼 있습니다. 근데 민영배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를 거둔 거는 아유 강성이니까라고 생각했는데 유정주 의원의 경우에는 또 뜻밖인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이게 지금 민주당 전반적인 분위기인 것이냐 맞습니까? 지금 그 SNS에 올라간 세 분의 의원들은 다 철험회 소속의 의원이네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제가 지금 오늘 말하려고 품격 있는 정치 실종 이거 적어놨는데 지금 윤대현 의원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저렇게까지 하면서 우리가 정치해야 되나에 대한 자괴감도 있습니다. 지금 총선이 앞두고 있고 다들 그 각자의 지역에서 경선을 하려면 아무래도 자극적인 강성 발언으로 인해서 언론의 회자가 되면서 인지도를 쌓을 수밖에 없는 또 안타까운 그런 선거의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더 강성을 위해서 더 자극적인 언사로 이런 부분들이 더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또 선거 국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께서는 어떤 우리 정치인들한테 지지할 것이냐 그랬을 때 저는 정말 품격 있고 그리고 우리의 정치의 수준을 올릴 수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지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런 공방들이 결국에는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 그런 발언을 하는 정치인들도 그렇고 다 같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수준을 격하시키고 대한민국 전체의 수준을 후지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아무리 감정이 격하고 불만이 있고 집에 가서는 상당히 그런 비토를 스스로 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그래도 공식적인 언사를 할 때에는 상당히 우리가 신중하고 상대를 존중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정치의 품격을 거듭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총선 때가 다가오다 보니까 좀 더 격화된 말이 노출이 될 수도 있는데 좀 자제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또 이런 얘기에 한동훈 장관이 가만히 있을 사람은 또 아닙니다. 한동훈 장관도 맞받아쳤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민주당 막말은 나이 문제가 아니다. 네. 지금 한동훈 장관이 73년생이죠. 근데 유정주 의원이 75년생입니다. 김용민 의원이 76년생일 거예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이 문제가 아니라 송영길 전 대표는 뭐 나이가 많다고 하는데 나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또 받아쳤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님. 네. 이런 기조면 치고받고 오늘도 2라운드, 3라운드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장관은 본인이 먼저 응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주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래도 발언의 수준들을 좀 조정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송영길 전 대표가 했던 최악의 막말, 뭐 여러 막말을 했습니다마는 젊은 층들이 보기에 참 어처구니가 없었던 건 어린 놈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기존에 있었던 기득권을 갖고 한동훈 장관 나이가 50대가 됐는데 네. 그러면 송영길 전 대표가 봤을 때 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린 놈 이하에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정치를 한다는 것인지 이 대한민국에 있는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정치할 마음이 있기는 있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네. 한동훈 장관이 이제 응수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핵심과 본질은 이것 아니겠습니까? 송영길 전 대표는 다른 게 아니라 돈봉투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커다란 문제 한복판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본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줄줄이 구속이 돼요. 현직 국회의원도 구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내 책임이다. 아니면 어디까지 문제가 있었다라고 국민께 솔직한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느닷없이 한동훈 장관을 계속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진흙탕 싸움에 물귀신 작전으로 끌어들여서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들에 대해서 엉뚱한 방식으로 물타기 하는 것 아니냐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런 송영길 전 대표의 행동은 본인에 대한 나름대로의 문제를 이른바 진영 논리로 치환시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진영 논리로 치환시키는 순간 민주당 전체 진영이 다 송영길 전 대표 수준으로 격화되는 거거든요. 이런 정치는 제발 이제 좀 지양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원욱, 김종민, 조웅천, 윤영찬 12월 중하순 민주당 탈당하나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얘기가 죄송합니다. 나왔습니다. 12월 중하순 지금 한 달 남짓인 거죠.
한 달 남짓 남았다라는 건데 이 얘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직접 입 밖으로 나와서 이게 거론이 되는 거죠. 이원욱 의원의 얘기 들어보고 오실까요? 당연하죠. 그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대통령까지 됐나라고 하는 거를 유추해 보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는 고향이 최적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동.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먼저 선택해 준다면 난 언제든지 당이 가라는 데 가겠다. 네, 늦어도 12월 중하순에는 나온다고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 이재명 대표가 험지로 가면 나도 험지 갈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도 지금 같이 했습니다. 굉장히 지금 이 어떻게 보면 도전적인 얘기를 지금 한 건데 일단은 이 얘기를 들어보면 신현영 의원님, 이재명 대표가 험지에 가면 뭔가 당내 비명계 논란도 같이 잦아들 것만 같은 약간 그런 말씀이세요. 이재명 대표 험지에 가면 우리 당연히 가지, 어디든 간다, 내일이라도 간다, 당장 간다 지금 그랬거든요. 이재명 대표 험지 출마,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 험지 출마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쉽지 않은 질문이신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리더십이 뭔가 선행을 보인다. 예를 들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런다면 또 민주당의 분위기가 바꿔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이원욱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 이원욱 의원님 우리 당에서 비명계 대표 주자로서 수박이라고 상당히 핍박을 받고 계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직자 출신으로 수십 년간 삼선까지 하면서 민주당에서의 정치를 해오신 분이십니다. 그만큼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많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걸 내려놓고 본인이 나름 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쓴소리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원욱 의원님도 이런 이재명 대표가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한 정치적인 그런 코멘트를 하고 있다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가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지 않는 온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자극을 당내에서 하고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분명히 그런 결과들이 긍정적인 합리적인 결과로서 또 민주당에 있는 선거에서의 긍정 요소로서 작용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네, 제가 이재명 대표 험지 출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랬는데 너무너무 말씀을 잘해 주셨어요. 네. 일단 참 이런 당내 쓴소리도 이 충정에서 하신 말씀인 거고 하지만 이게 다 결국은 다 잦아들어서 같이 좀 논의가 돼서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하지만 제 질문에는 또 명확한 답이 아니기도 합니다. 윤주현 의원님. 예. 이재명 대표의 험지 출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별로 없을걸요. 네, 이유. 이 아까 저도 이야기했고 또 우리 신인영 의원도 그 말씀하셨는데 네. 노무현 대통령이 감동을 준 것은 자기 희생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시는 행동이 자기 희생을 기반으로 한 국민 감동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사람 생각이 뭐 바뀌고 물론 강한 충격이 오면 바뀌겠죠. 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지금과 같은 행위가 반복될 거라고 봐야 되고 그렇다면 별로 그를 안동으로 갈 확률이 네. 없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좀 강한 충격을 받으면 사람이 바뀔 수도 있지만 안 바뀔 것이다. 그래서 그냥 험지 출마 안 하고 계속 개항에 나가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강한 충격을 말씀을 하셨죠. 저희 아까 기사 제목이 12월 중하순 탈당 가능성이었었습니다. 요거 제가 OX로 여쭤봅니다. 이원욱 의원을 비롯한 비명계 12월 중하순에 탈당한다. 하나 둘 셋. 이번에는 좀 뭔가 퐁당퐁당 좀 섞였어요. 네. 신현영 의원님 예. 탈당한다? 일부 탈당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분들이 지금 그 뭉쳐서 원칙과 상식이라는 모임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만큼 민주당이 올바른 길을 가야 하기 위한 역할을 본인들이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총선과 앞으로 저도 총선기획단에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긴 한데 네. 앞으로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이렇게 던져야 되는 메시지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당내에서의 목소리를 낼 텐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소수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반영되는 데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본인들이 오히려 이 당적이나 이런 지역이나 이런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민주당의 민주주의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의 헌신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수용하고 또 감내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지금 모임을 만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분열이 되거나 갈등이 되는 걸 원하지는 않지만 네. 한두 분은 그렇게 탈당을 하면서 제3지대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는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모는 한두 명 정도 선일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소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그 한두 명에 이준석 신당 얘기가 나오는 이상민 의원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이상민 의원의 가능성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이상민 의원을 포함한 예, 한두 명. 가장 선두 주자인 이상민 의원께서 한두 명이 포함되면서 또 아. 여러 가지 탈당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이성식 실장님은 아니다. 예, 저는 뭐 한 명도 탈당하지 않는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고요. 뭐 네. 상당히 뭐 4-5명 정도 이상의 어떤 그룹의 이탈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비슷한 말씀이신 것 같긴 해요. 예, 그러면. 규모의 차이죠. 아. 예, 규모의 차이인데 네. 아마 대규모 탈당이나 이런 것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네. 지금 어디로 가신다 이 말입니까? 이준석 신당의 실체는 아직도 드러나지 않았고 이분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현실적인 이유로 네. 탈당을 하게 되면은 자기들이 명분이 없고 대의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없는 그런 무모한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탈당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 소속 분들도 다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셨어요. 다만 규모가 크진 않을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김영민 최고위원님. 네. 그러니까 현재 국면에서 봤을 때는 지난번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로 건널 수 없는 강을 이제 서로가 건넌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미 정청래 최고위원이 외상값은 반드시 받아내겠다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일각의 주장, 또 강성 기류, 수박 색출 등에 대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당 통합을 위한 메시지들은 잘 나오지 않거든요. 네. 뭐 이재명 대표가 일부 그래서는 안 된다 등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 비명계가 있는 지역에 가서 벌써부터 친명계가 같이 경선에서 얼마든지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식의 자객공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뭔가 본인들의 정치적 입지를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네. 탈당이든 새로운 신당의 가능성이든 자기들끼리 모여있을 공간들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그러니 12월에서 1월 달로 내년 1월이 넘어갈 때쯤 되면 네. 각종 여론조사들이 신당을 둘러싸는 내용들이 나오게 될 텐데 그때를 기반으로 정치적 결행들을 고민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뭔가 정치적 결행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지금 여도 야도 다 지금 정치적 결행이 어떤 시간이 지금 슬슬 다가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12월이 굉장히 중요한 달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키워드 가보겠습니다.